때때로 찾아오는 가려움 느껴보신 적 있나요? 긁어도 긁어도 가렵기만 하고 이젠 신경을 따라 욱신거리는 느낌도 듭니다. 온몸이 근질근질, 마치 벌레 한 마리가 살갗 밑을 기어다니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이리 긁고 저리 긁어보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결국 밤새도록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살이 벌겋게 달아올라 참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긁고 계신가요? 심할 때는 벌겋게 달아오른 피부에 긁어서 생긴 상처가 만들어지고 진물까지 납니다. 그럼 혹여 사람들 보기 민망할까봐 옷으로 손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귀찮고 또 약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피부과 의사로 살아온 현역 의사 85세의 한정민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려움증 없애는 목욕법과 피부 보습법 두 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병원 간다고 낫는 것 아닙니다. 이 목욕법과 피부 보습법만 기억하셨다가 지켜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미리 눌러두셨다가 유용한 건강 정보 앞으로도 쭉 얻어가세요. 왜 나이가 들면 피부가 더 가려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을 의학적으로는 노인성 소양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려움증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젊을 때는 괜찮았던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부 건조입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유분과 수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주던 천연 보습막이 약해지니 피부는 마치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메마르고 거칠어지죠. 이런 건조한 피부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져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피부 가려움의 90%는 바로 이 건조함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피부 장벽 기능의 약화입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인데 이 방어선이 노화로 인해 허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세균 등이 쉽게 침투해서 염증 반응과 함께 가려움증을 일으키죠. 셋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자주 목욕하거나 때를 박박 밀거나 자극적인 비누를 사용하는 습관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해진 실내 환경, 몸에 꽉 끼거나 거친 소재의 옷도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혹시 당신도 매일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비누칠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니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같은 전신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탓이란 것은 없습니다. 원인을 알고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려움 때문에 밤잠 설치고 피부염의 2차 감염으로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이 가려움증 때문에 삶의 질이 처참하게 무너진 분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5세 김민지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지님은 원래 아주 활달하고 사교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친구분들과 체조도 하시고 경로당 노래교실에서는 인기 만점이셨죠. 그런데 한 3년 전부터인가 온몸이 이유 없이 가렵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셨지만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마치 온몸에 불이 붙는 것처럼 가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대요. 결국 온 피부는 긁어서 생긴 상처와 딱지로 뒤덮였고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게 되셨습니다. 원장님, 이 가려움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밤에는 잠 못 자서 괴롭고 낮에는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정말 우울증 걸려서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시며 제 손을 잡고 우시는데 그 고통이 오죽했을까 싶어 저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민지님은 이미 여러 피부과를 다니며 이런저런 연고도 발라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헤매고 헤매다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김민지님처럼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욕 습관과 보습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연약한 아기 피부와 같습니다. 아기 다루듯이 소중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욕 습관 알아보겠습니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장시간 목욕은 피부의 유수분을 빼앗아 건조함을 악화시킵니다. 비누도 순한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시고 때를 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부 보호막을 다 벗겨내는 것과 같아요. 목욕 후에는 물기를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려 제거한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딱 3분 안에 보습제를 온몸에 충분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습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 놓치시면 아무리 좋은 보습제 발라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움증을 잠재우고 피부를 촉촉하게 되살리는 저만의 보습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비법 제대로 듣고 실천하시면 피부과에 수백만 원 쓰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천연 황금 오일과 바세린을 활용한 이중 보습법입니다. 제가 황금 오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고품질 올리브 오일 또는 동백 오일입니다. 이 오일들은 피부 친화적이고 보습력이 뛰어나며 항염 효과도 있어 가렵고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오일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추출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순수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제된 값싼 오일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목욕법으로 샤워나 목욕을 하신 후 물기를 살짝 닦아낸 촉촉한 피부 상태에서 이 황금 오일을 손바닥에 몇 방울 떨어뜨려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가려운 부위나 건조한 부위 중심으로 온몸에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오일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더 해주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오일을 바른 후 12분 뒤 그 위에 바세린이나 평소 사용하시는 순한 무향 보습 크림을 얇게 한 번 더 덧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는 것을 돕고 동시에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일만 바르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는데 이 보습막이 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것이죠. 이 황금 오일 보호막 조합, 이것이 바로 제 첫 번째 비법의 핵심입니다. 제 오랜 환자분이셨던 이른의 최명길님은 건선으로 인한 극심한 가려움과 각질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부터는 밤에 가려워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지셨고 피부도 몰라보게 촉촉해지셨다고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입니다. 바로 곡물을 활용한 진정 관리입니다. 특히 피부가 유난히 예민하거나 열감이 느껴지면서 가려울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연만큼 순하고 강력한 치유제는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것은 귀리 목욕입니다. 귀리는 예로부터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 아토피 피부염에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운 귀리가루 한두 줌을 미지근한 목욕물에 풀어 10분 정도 몸을 담그거나 가루를 거즈에 싸서 가려운 부위에 부드럽게 문지르듯 닦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쌀뜨물도 아주 좋습니다. 팝솥에 쌀을 씻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나오는 뽀얀 쌀뜨물을 받아두셨다가 세안 마지막에 헹구거나 화장솜에 적셔 가려운 부위에 잠시 올려두면 피부가 진정되고 촉촉해집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피부과 시술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귀리 목욕, 쌀뜨물 기억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로 실제로 삶이 바뀐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69의 이정수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 갑자기 시작된 전신 가려움증으로 밤낮 없이 고통받으셨습니다. 피부과도 여러 곳 다녀봤지만 그때뿐이었고 가려움 때문에 좋아하던 등산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제 진료실에 오셔서 원장님, 이러다 사람 구실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이 가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목욕법과 황금 오일 바세린 이중 보습법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귀리 목욕을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특정 음식들을 피하시도록 했죠. 선생님은 정말 치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목욕 후에는 오일과 바세린을 꼼꼼히 바르셨고 주말에는 귀리 목욕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선생님께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밤에 깨지 않고 푹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하시면서요. 그 후로도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 지금은 거의 가려움증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그토록 가고 싶어 하셨던 설악산 대청봉까지 다녀오셨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선생님의 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밤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오늘부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해도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피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 피부 보습을 위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음식들은 피하고 이 습관들은 고쳐보세요. 이 음식 먹으면서 습관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실천한 보습 방법도 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럼 피부를 위해 꼭 피해야 하는 음식과 습관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맵고 짜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 열을 만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알코올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담배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셋째,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도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너무 잦은 목욕이나 사우나, 그리고 때를 미는 습관은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다섯째, 몸에 꽉 끼는 옷이나 거친 화학섬유 소재의 옷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면 소재의 부드럽고 헐렁한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의 싸움에서 벗어나는 데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부는 정직합니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보살피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정성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 오늘 당장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숙면을 취하면 낮 동안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삶 전체에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거나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피부과나 한의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질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밤 딱 한 가지 방법이라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겠다고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고통스러운 밤을 편안한 밤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밤낮으로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피부 진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귀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명의 한정민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 가려움 없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